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민열전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가족연구소의 김효진 이사님인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굉장히 밝은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네. 타고난 미모이신가요? 아유.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분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이사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네. 장애여성 네트워크 상임 고문도 맡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많은 활동을 24시간 동안에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떠세요? 건강은 좋으시죠? 네. 네, 네. 네.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은 한국발달장애가족연구소의 이사로 소개를 드렸는데 한국발달장애가족연구소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죠. 네, 발달장애인의 존재에 대해서 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아직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초창기에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차별을 겪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주로 연구 활동을 주로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연구 분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직접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발달장애인이 겪는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연극, 인연극 네. 하는 국단 네. 멋진 친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단 제목이 멋진 친구들인가요? 네네. 정말 멋진데요? 네. 그 초창기에는 단장이 이제 비장애인이셨는데요. 네. 지금은 직접 자기들의 대표를 자기들이 뽑아서 오. 네. 근데 아마 이분들이 하시는 공연 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네. 어마어마한 대사량을 다 소화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고전 작품들, 네. 섹스피어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서 네. 전혀 정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가 하면 그 메시지들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와. 네, 저는 재작년쯤에 인형극의 대본을 또 쓰면서 같이 참여한 적이 있고요. 네. 이 친구들하고는 수시로 만나면서 소통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친구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겠죠? 서대문구에 있고요. 네. 한국 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로 연락하시면 멋진 친구들 이 스튜디오에 이 친구들이 직접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연습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볼 때마다 정말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이 스튜디오에 멋진 친구들 한번 꼭 모시도록 한번 어레인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좋네요. 자, 사실 한국 발달장애 가족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죄송스러운 거는 제가 지금 이사님을 만나 뵈면서도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두 글자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결례가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저한테요? 네. 이거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보통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유형으로 한번 범주화를 해봤어요. 그거를 저한테 질문하실 건가요? 질문을 제가 5가지로 드릴 건데 진행자께서 이 중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좋을 것 해보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못 본 채 한 뒤 힐끔힐끔 쳐다본다. 두 번째,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네. 세 번째,
네, 마음이 상할까봐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한다. 네. 네. 네 번째, 관심을 가지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못 본 채 한다. 네. 네, 마지막이에요.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요청이 있으면 네, 도와준다.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가지 다 해당돼요. 그렇죠. 다 해당되고 네네. 그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있긴 해요. 네. 근데 다 해당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지금. 네네. 이게 정상인가요? 그럼요. 정상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네네. 왜냐하면 아. 제가 이제 그동안 저를 대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크게 이제 유형화해서 제시한 건데요. 뭐냐면은 장애인들을 그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죠. 네, 장애인들이 네, 네.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우리처럼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친구와 밥 먹고 이런 자연스러운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게 원인이 차별 때문이에요. 장애인들이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곳곳에 계단, 턱, 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지체장애인 나올 수가 없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환경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사회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학교 다닐 때 장애인들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장애 인구는 5%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에요. 네네. 네. 그 5%면 20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20명 중에 1명꼴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차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험이 없으면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좀 네. 조금 죄스러운 마음이 조금 아니에요.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사회 환경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깨우쳐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네. 사실 장애라는 두 글자 때문에 네. 자꾸 꺼려지는 그런 네, 마음이 네. 있었는데 네,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오히려 그렇죠. 당당하게 서로를 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5번째 네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네네. 네. 그다음에 요청이 있으면 도와준다. 네. 이게 이제 맞는 건데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본인의 그 그렇겠네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도움이 필요하면 해줄 수 있으면 네. 해주고 또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점 때문에 양해를 또 구하고 그렇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고요. 그보다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장애들 잘 모르니까 네. 모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면 돼요. 네. 상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데 네네. 이제 우리는 양극단이 있죠. 모르는 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또 마치 친한 것처럼 네네. 네. 갑자기 막 훅 들어오면 그것도 상대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내가 아무에게나 내 정보를 오픈해야 되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인권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반에 왜 한두 명 요즘은 있어요. 예전보다는 이제 통합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인권 교육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그 장애 있는 학생한테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너는 뭐 때문에 장애가 됐어? 너는 뭘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네네.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뭐를 좀 고쳐야 되는지 이해가 됐고 네. 그다음에 꼭 말을 안 거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네, 상대방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 사회적 네.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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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맘 많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해줄 것도 없나서 그대의 고운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랑.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 SG 워너비의 라라라였습니다. 이사님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이거 굉장히 좀 밝고 경쾌한 노래인데 어떻게 아시는지? 네, 운전할 때 제가 네. 아들하고 네. 막 소리 지르면서 같이 따라 아드님하고 부르는. 소리를 지른다고요? 네. 와. 자, 1부에서 한국 발달 장애 가족 연구소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발달 장애인 가족 연구소인 거죠. 네. 네, 제가 정정을 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아, 이 발달 장애에 관한 내용만 생각하시는 줄 알았더니 책도 많이 쓰셨어요. 네. 제가 얼핏 느낌에도 한 대여섯 권 정도 될 것 같은데. 10권 정도. 10권 정도요? 네, 공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자, 지은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본인 생각에 가장 아끼는 책 그리고 좋아하는 책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두 권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자, 호호 제목이 아줌마의 네. 장애 인권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제목이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네.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서
그 아주 기본적으로 그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예, 담은 내용이고요. 청소년용으로 네. 썼어요. 아. 처음에는 이제 성인용으로 그 기획을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청소년들이 알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타겟을 바꾸면서 사실은 이 책이 아주 많이 팔렸어요. 오, 그러면 이 내용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네. 수준으로 하신 건가요? 그래서 어른들까지 네.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어. 제목이 바로 장애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네.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사람들이 장애를 특별한 사람 취급하거나 모자란 사람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는 점만 다를 뿐 우리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제목으로 했던 게 아닌데 출판사에서 또 이 네. 제목이 어떻겠냐. 근데 저는 처음에 싫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네. 비장애인 분들이 이 제목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비장애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이 제목으로 출간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유명한 논술 네.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정도서가 되면서 와. 전국에 이제 배포가 된 알려졌나요? 거죠. 네네. 어유 이 대목에서 제가 박수 한번 드려도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와. 네. 와. 그래서 그 전국으로 그 학교 네. 초, 중, 고등학교에 그 인권 교육 작가와의 대화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해마다 이천 사동초등학교라는 데는 네. 해마다 가고 있어요. 5학년 학생들. 왜냐하면 5학년은 계속 바뀌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그 인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예. 저도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바로 주문해서 일단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야 아닙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책이 책은요 없어가지고요. 본인이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소개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작년에 낸 책이고요. 네. 이런 말 나만 불편해. 이런 말 나만 불편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는 제목인가요? 그렇죠.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장애 혐오 표현에 대한 책이에요. 최근에 이제 혐오 표현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혐오 표현 대상 중에 가장 많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죠. 노인, 여성, 아동. 네.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해요. 장애 혐오가. 아.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동권 투쟁 관련해서 네, 네. 그 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네. 이러면서 그때 나오는 그 인터넷 댓글들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그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그 정리해서 네, 네.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쓴 책인데 네, 이 책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사실은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밝은 모습을 유지하시는 그 원동력이 뭘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걸까요? 저는 사람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사람을 같습니다. 좋아하신다. 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기질 때문이 아닌가 성향. 아. 예.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그 힘이 생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죠. 어. 그런데 제가 외향형은 아니에요. 그러세요? 네, 에너지는 뵈면 완전히 외향형인데. 저 그 MBTI는 네. INTP입니다. 그렇습니까? I가 거의 80% 돼요. 이거는 변한 적이 없고요. 야. 네, 그런데 이제 그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네. 그러지만 또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업되는 네,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특히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뭐 그 도움을 요청하면 네. 또 거절을 못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 저 위주가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군요. 네. 네네. 네. MBTI가 INTP이신 거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이해는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작가와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잠시 노래 한 곡 들은 후에 조금 다른 얘기로 좀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다 버렸다고 이제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맘 편할 줄 나는 정말 몰랐었네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 말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다 버렸다고 이제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맘 편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 말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라는 노래인데요. 이사님, 이 노래가 왠지 이 계절에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네. 제일 최애곡 그러세요? 네. 이 곡을 이 PD님이 알아서 선곡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원래는 이쪽보다는 출판 편집 쪽에 네. 종사를 하셨던 거로 제가 들었는데 네. 조금 궁금합니다. 출판 편집 쪽에 계시다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학생 운동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는 다 이제 학생 운동하고 나서 노동 운동이 정해진 어쩌면 코스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노동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못 되니까 취업을 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겠다. 라고 이제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장애 때문에. 장애 때문에. 제가 출판사에 취업하려고 했었는데, 네,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10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만 했었죠. 근데 아르바이트는 또 주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교정, 교열, 네. 이런 쪽으로 좀 원래 이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데에 편집자로 일을 하게 된 기회가 네네. 주어져서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이 변화 본능, 운동 본능이 계속 이제 억누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가 장애 운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이전의 장애 운동은 사실은 이제 생존을 요구하는 먹고 살 수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 이런 운동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뭐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장애인들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히 이제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생존이 아니라 인권을. 생존이 아니라 인권. 사실은 생존도 인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에 확 꽂혀가지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장애인 단체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런 계기가 돼서 네. 장애인 문학 팟캐스트까지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 A의 모든 것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던데 네. 그 부분을 좀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이제 장애 운동에 뛰어들었는데 네. 인권에 대해서 알리려다 보니 우리가 겪는 차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뭐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 개인 왜 여성 차별도 그러잖아요. 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또 제 전공을 살려서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가 A의 모든 것 팟캐스트에 이제 제가 그동안 쓴 아까 소개드린 것들은 주로 이제 장애 인권에 대한 네. 책이었지만 장편 동화도 제가 썼거든요. 3권 출간을 했는데 네네. 그 장편 동화를 보신 분들이 이제 저를 출연자로 섭외를 한 거예요. 그 팟캐스트에? 네네. 그래서 네네. 거기 나가게 됐는데 네. 다음 해에 네. 진행자로 나와달라고. 출연자로 나갔다가 진행자로 네네. 바뀌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와. 저를 뭘 믿고 제가 진행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럼 뭘 믿고 그랬더니 저희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스카우트 되셨군요. 네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예. 장애 문학 파트가 또 사실은 알려지지 않는 분야인 거죠. 예를 들면 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소설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이제 완전 아웃사이더이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제가 우리는 이제 장애가 삶의 화두다 보니까 장애를 주제 또는 소재로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문학이 잘 평가가 되지 않는 거죠. 뭔가 부족하거나 아마추어처럼 취급되는 그런데 이 A의 모든 것이 우리를 재평가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진행을 하면 할수록 많은 문학인들을 초청해서 이것을 재조명하고 네네.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분들 연출자라든가 또는 이제 작가분들이 알고 있는 인력풀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장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인력풀이 또 있는 거예요. 엄청 넓어지겠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이제 작가들을 섭외에 앞장서고 있어요. 제대로 맡으신 거군요. 네네. 예. 네. 여기서 A의 모든 것은 A가 뭔가요? 에이블드라는 뜻이고요. 장애인을 disabled man, 네네. disabled woma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능력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보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disabled가 우리가 이제 능력하지 않다. 그리고 장애를 오히려
그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에이블드는 무능력하지 않다. 네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군요. 표현하는. 네. A의 모든 것, 이 팟캐스트를 한번 검색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렇죠. 예, 거기서 목소리 한번 팟빵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곳에 예. 그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에도 네. A의 모든 것을 치시면 좋습니다. 나와 네. 있습니다. 아우,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또 공중파 라디오나 방송 같은 데도 출연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A의 모든 것의 진행을 맡게 된 게 네. 제가 10년 동안 KBS 제3라디오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장애 방송이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고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이거 저도 압니다. 네네. 네네. 예전에는 그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할 환경이었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라디오를 많이 맞습니다.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청취자 사연도 보내고 그때 이제 내일은 푸른 하늘의 청취자분들이 지금 장애계 다 리더십이죠. 네. 예, 그래서 역사가 꽤 오래됐거든요, 예술 이게. 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립생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 내일은 푸른 하늘에 제가 10년 넘게 고정 게스트로 10년이요? 네. 그렇게 오래되셨다고요? 네, 지금도 매주 출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와, 요 방송도 한번 들어보면 장애 공감이라는 프로입니다. 장애 공감. 네, 네. 네네. KBS 3라디오의 장애 공감, 내일은 푸른 하늘 네, 네. 꼭 들어보고 목소리를 다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애인 한국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 김효진 이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Only you You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It's you 날 걱정하니 It's you 어렵게 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say Tell me who is he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 Tell me who is he 바쁜 척도 없이 난 나잖아 Tell me who is he 이게 말이 되니 난 물어봐 Tell me who is he 너는 말야 It's don't just living in the system baby Oh my god Yes and yes or not I was really hoping that he will come through Oh my god 생각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네, 방금 들었던 경쾌한 노래 혹시 이사님 이 노래 제목 아시나요? 네. 이거 굉장히 최근 노래인데. OMG. 네, 맞습니다. 유진스의 노래. 네네. 이 노래를 실례지만 어떻게 아니, 아시죠? 제가 결혼을 네. 늦게 해가지고 네. 이제 대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있어요. 아, 자제분이. 네. 네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원래 그 랩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뉴진스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하고 같이 그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고요. 저희 아들이 그 음악 이게 네. 편곡하는 걸 좋아해요. 오, 그래가지고 뉴진스 네. 음악을 편곡해서 네. 또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걸 많이 해서 제가 또 제 첫 번째 청취자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이런 그 문학 쪽으로 네. 이게 좋은 글들을 남기시고 네, 저희 아드님은 아들도 또- 국어국문학과예요. 그것도 똑같군요. 네. 아, 참. 네, 모전 자전. 네. 네, 아까 쭉 말씀을 들어보니 장애인 문학 팟캐스트 A의 모든 것도 그렇고 KBS 3라디오의 내일은 푸른 하늘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역할을 아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포장을 받으셨네요. 네.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유. 네, 정말 축하드리고. 오래된 일이라서. 근데 오래됐긴 했지만 바로 어제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네.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이게 새삼스럽게 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이 국민 포장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일로 해서 받으셨는지 네.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네네. 이제 아까 장애계에 제가 입문하게 된 배경을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매진하게 된 게 장애인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뭔가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당장 최소한의 생활, 긴급적인 지원 여기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여기에 이제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1세대예요, 제가. 네. 그리고 네네. 이제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장애 여성. 장애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장애 여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예를 들면 모든 장애 관련한 그 해결 과정에 장애 여성을 포함하라. 이렇게 이제 그 원칙처럼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장애 관련한 해결에 어떤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했었어요. 비장애인들이 시혜적으로 뭔가 해주는 거죠. 선심 쓰는 것처럼. 네네. 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포함 원칙 50% 이상. 그 다음에 장애 문제에 장애 여성을 포함하는 것 50% 이상. 근데 지금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장애 여성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네, 그런 포장을 받으신 것들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어필한 1세대. 여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제 장애 여성이 어떤 차별을 겪는지 그다음에 이제 장애 여성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 해야 될 일들 예를 들면 뭐 상담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노력이 그렇군요.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아유 정말 멋진 게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어려움도 겪으셨을 그럼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면 뭔가 본인의 어떤 명확한 가치관이나 철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얼핏 드는데 네. 혹시 이렇게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네. 키워드, 네. 단어 네.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인권에서 시작했는데요. 네. 인권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무섭게 느껴가지고 네네. 최근에는 가장 이제 저에게도 꽂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기 좋은 네. 용어가 환대인 것 같습니다. 환대. 네. 아 적극적으로 반가워해주는 그런 그렇죠. 의미요. 네네.
두 팔 벌려서 환대해 주는 것. 네. 근데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잘 몰랐고요. 우리 사회가 특히 지역 사회 장애인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못 됐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두 팔 벌려 환대해 달라. 예. 그리고 환대는 그냥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태도, 제일 처음에 태도를 말씀드렸지만 태도가 바뀌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그 함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장애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지체 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는 일단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쉬운 언어, 쉬운 자료, 네 이런 게 예를 들면 투표를 할래도 시각 장애인에겐 점자 공보물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네. 발달 장애인에겐 쉬운 공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쉬운 공보물 지난 대선 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소송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대하기 위한 방법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 5글자가 확 와닿네요. 정당한 편의. 네. 그냥 편의가 아니라 네네. 정당한의 방점이 우리에게는 되겠군요. 너무나 정당한 건데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까지 해야 돼. 끝이 없어, 한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장애인에게 편리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리하거든요. 네, 장애인이 편리하면 어르신들도 편리하고 가족도 편리하고 네네. 주변에 네, 주변 아동들도 자전거 탄 친구들도 편리하고 유아차 동반한 부모들도 편리하고 그러면 집안에 장애인 어르신 그다음에 유아차를 동반한 부모 아동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면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사회 전체가 이롭게 편리한 된다는 건데 건데.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철저히 비장애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비장애 중심적인 시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비장애 중심적인 사회를 바꾸는 노력. 네.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장애인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지, 네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부터 알겠습니다.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말미에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지금 말씀하신 그 정당한 편의 환대가 너무 좋은 표현이거든요. 네. 추석 인사를 겸해서 네. 한번 청취자분들께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당부 말씀 하나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과 함께 정겨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조건 때문에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데요. 그분들이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는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끝부분에 이렇게 환대라는 용어와 정당한 편의를 말씀해 주시니까 전체 방송이 정리가 잘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기억해서 앞으로 좀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뵌 눈으로 가장 멋진 은발 미녀셨습니다. 한국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의 김효진 이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민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